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간장외과 전문의 원장 이진봉입니다. 오늘은요, 의외로 살찌는 음식,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과일 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충격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칼로리가 높았나? 이렇게 혈당을 빨리 높였나?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오해하면서 먹던 이런 음식이 정말 칼로리가 높고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글 올릴게요. 자, 우리를 배신하는 의외로 살찌는 음식 첫 번째는요, 강냉이에요. 저도 가끔 극장에 가면은 강냉이 한 통 사가지고 들어가서 영화 한 편 끝날 때까지 다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강냉이가 상당히 안 좋군요. 옥수수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을 해서 만드는 강냉이.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간식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고요. 또 부피는 커서 이거 먹으면 별로 살이 안 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강냉이 150g은요 무려 칼로리가요 600kcal가 된다고 합니다. 약 밥 2공기 정도의 칼로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종류인 뻥튀기도요 100g당 360kcal를 갖고 있다 하니까 이런 뻥튀기 그리고 팝콘, 강냉이류는 정말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이제부터는 극장 가면 절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은요, 김밥이에요. 김밥은요, 우리가 다이어트 비만 공부를 할 때 대표적으로 이 김밥을 놓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각적으로는요 김밥이 아주 작고 컴팩트해 보입니다. 그리고 입안에 넣으면 아주 입안에 한 입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칼로리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간단하게 내가 점심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김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김밥을 풀어 헤쳐 놓으면요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김밥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김밥은요 시각적으로 봐서 너무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한 줄을 먹고 나서 또 한 줄을 시켜 먹을 수도 있을 만큼 좀 작아 보이는 용량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요 김밥이 칼로리가 높아요. 김밥 한 줄에 484칼로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칼로리고요. 참치김밥은요 무려 630kcal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 참치김밥인데 앞으로 좀 메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밥도 상당히 많은 칼로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김밥 한 줄이 상당히 높은 칼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밥 한 줄을 다 드시기보다는 좀 남겨주시고, 정말 한 줄 다 드시고 또 2줄 시켜 먹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구마예요. 자, 고구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고구마 하면 헬스 하실 때,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와 닭가슴살, 아주 두 개가 찰떡궁합으로 상당히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구마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저희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요 고구마 중독이 되셔서 고구마만 먹고 살찐 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고구마는요 식감이 상당히 좋고요, 맛있죠. 그리고 입에서 살살 녹기 때문에 한 개만 드시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없어요.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자꾸 먹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고구마가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GI 지수가 감자보다 낮습니다.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고구마를 안심하고 여러 개 드시다가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고구마는요 크기를 대중소로 나누는데요, 고구마 대자의 칼로리는요 330칼로리 정도입니다. 밥 한 공기 칼로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칼로리가 달라지는데요, 고구마 100g을 기준으로 보면요 생고구마는요 128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삶거나 찐 고구마는요 118칼로리입니다. 그리고 구운 고구마는요 150칼로리, 고구마 튀김은요 230칼로리로 점점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구마를 드실 때 구워서 먹거나 튀겨서 먹으면요 상당히 칼로리가 높아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고구마가 물론 섬유소도 많고 GI 지수가 감자보다 낮지만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작은 소짜리 고구마 하나 정도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음식은요, 초밥입니다. 우리가 초밥은요, 생선회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칼로리가 낮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또 김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입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개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초밥집 가면은 막 이렇게 쌓아놓고서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칼로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초밥이에요. 초밥을 만들 때는요, 뭐 소금, 식초, 기름으로 이제 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생선 회에는 또 지방도 풍부합니다. 초밥의 칼로리는 종류마다 다르지만요, 흔히 먹는 새우초밥 같은 경우 한 개당 55kcal예요. 가장 높은 칼로리를 자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역시 장어초밥입니다. 장어초밥은요, 개당 140kcal예요. 3개만 먹어도요, 밥 한 공기하고 같은 칼로리를 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밥 드실 때 상당히 주의하시고요, 칼로리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조심해야 될 음식은요, 말린 과일입니다. 자, 건조기를 이용해서 과일을 말려서 이제 마트 같은 데서 많이 팔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일을 말리면요, 뭔가 건강할 것 같고 또 가볍고 하니까 자꾸 먹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요, 과일은요, 건조하면요, 생과일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건조하면요, 영양분이 농축이 되면서 이때 칼로리 또한 증가가 된다고 돼 있어요. 바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리지 않은 바나나는 100g당 90kcal 정도에 멈춥니다. 하지만 말린 바나나의 경우 100g당요 520kcal 정도가 됩니다. 같은 바나나지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말린 과일이 칼로리가 상당히 높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음식은요, 보쌈이에요.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보쌈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보쌈도 상당히 칼로리 높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돼요. 단백질의 섭취에 있어서 보쌈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좋은 공급원입니다. 보쌈의 기름 부분을 떼어내고 살코기만 먹는다면 기름이 다 빠지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죠. 보쌈은요,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삼겹살, 치킨과 함께 높은 칼로리를 자랑하는 음식이에요. 보쌈 300g 1인분 기준에요, 칼로리가 무려 1200kcal나 들어있습니다. 무려 밥으로 환산한다면 4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쌈도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보쌈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칼로리가 상당히 높으니까 소식으로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음식은요, 요거트예요. 요거트는요,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항노화 식품, 장수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요거트도요, 잘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탕의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당분이 높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을 리가 없죠. 요즘에 이제 대형마트에 가면은 큰 요거트도 많이 팔고 있어요. 액상 요거트의 경우는요, 1일 1회 섭취 분량이 150g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약 5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드신다면요, 이것들도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고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요거트를 드신다면요, 아무런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는 플레인 요거트 위주로 드셔야 돼요. 또한 플레인 요거트 말고 저지방 요거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지방이 되면요, 맛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각설탕 6개 정도의 설탕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트는 좋은 음식이지만 꼭 플레인 요거트를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과일이 들어가 있거나 당분이 들어가 있는 요거트 안 좋습니다. 단 요거트는 안 좋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견과류예요. 견과류는 몸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좋은 지방의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항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대사에도 좋다 그래서 많이 좀 권장하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 견과류도요, 칼로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과류도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땅콩 먹을 때 하나만 먹고 멈추시는 분 계십니까? 땅콩은요, 정말 하나만 먹겠다고 들어서 한 통 다 먹는 이러한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죠. 먹다 보면 칼로리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이 견과류예요. 그래서 견과류는요, 하루에 정해진 만큼만 꼭 드시는 게 좋고요, 칼로리가 높다는 거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한줌 견과 뭐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게 봉투에 있죠. 그 정도가 하루에 충분한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이 손바닥에 놓았을 때 한 줌이 되는 이런 견과류 정도의 용량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오늘은 다이어트 식품인지 알았는데 의외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 다이어트 식품인지 알았는데 의외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